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학개론 제14주차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대 항속 거리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차 시에는 최대 수평 비행 속도, 맥시멈 레벨 플라이트 스피드하고 최소 수평 비행 속도, 미니멈 레벨 플라이트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최대 항속 거리 속도, 맥시멈 레인지 스피드입니다. 이 프로펠러 비행기의 최대 비행거리, 맥시멈 레인지는 그 속도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속도는 이제 트루 에어 스피드, 진대기 속도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항공역학적인 계산을 할 때 실제 대기 속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TAS로 다 환산을 해서 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비행 거리는 첫 번째는 주어진 연료가 이제 정해졌을 때 그 연료를 가지고 최대 멀리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거리를 연료 소모량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연료를 최소한으로 이제 소모할 경우에 의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거리 속도, 그래서 위에는 최대 비행거리로 얘기를 했고, 지금 보는 것은 최대 거리 속도입니다. 맥시멈 레인지 스피드. 이것은 이제 연료 소모량을 연료가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거리로 나누었을 때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이제 최대 거리 속도가 나오게 되고, 그때는 이제 항력이 최소일 때 이 최대 거리 속도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항력이 최소일 때, 그죠? 그리고 연료 소모량을 거리로 나눴을 때 그게 최대가 되는 속도, 그 속도가 바로 최대 거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항력 곡선에서 이 항력이 최소인 지점이 최대 항속거리 속도가 되겠습니다. 최대 항속거리 속도, 맥시멈 레인지 스피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최대 양항비가 되겠습니다. 리프트 대 드래그, 최대 양항비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원래 아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차시에,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토탈 드래그 그래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토탈 드래그 라인이고, 거기에서 이 가장 낮은 커브의 낮은 곳이 최대 양항비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아래가 이제 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 항속거리를 위한 트루 에어 스피드가 되겠다,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혹시 최대 항속거리 속도를 이 그래프에서 묻는다면 이 지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된 것들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엔진하고 프로펠러 두 개로서 파워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요 모두가, 그런데 이제 공기 밀도가 높은 저고도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종석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인디게이티드 에어 스피드라 해서 계기 지시 속도지 않습니까? 그거라 하더라도 이 TAS는 고도가 올라가면 증가가 됩니다.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예, 따라서 고도가 올라가면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기 밀도가 적다는 것은 공기가 듬성듬성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비행기가 부딪히는 항력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면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그 거리를 연료 소모량으로 이렇게 나누은 것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타협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항공기가 무조건 끝도 없이 고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승 한계가 나오고 지난번 그래프에서도 보셨죠. 최대 수평 비행 속도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 파워를 낼 수 있는 최대 필요 마력과 이용할 수 있는 마력이 다 일치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최대 항속거리, 맥시멈 레인지를 비행하기 위해서 이 프로펠러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제 풀 스로틀 하이트라 해서 이 스로틀을 최대로 썼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 이것이 대략 한 4,000에서 7,000피트로 이렇게 이제 시험 비행 결과 나온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의 경우에는 이 정도 된다. 그런데 이제 운송용 제트 엔진 타입의 비행기는 이 풀 스로틀 하이트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국제선 운항을 못 하겠죠. 그죠? 보통 뭐 3만 4만 피트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 오른쪽처럼 이런 커브 곡선을 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인 곡선에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 드리븐 에어크래프트에서 프로펠러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나 터보제트 항공이나 이런 토탈 드래그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퓨얼 플로우인데 여기 연료 소모량 그래서 이 랜드 양항비가 최대인 곳이 이 맥시멈 레인지 최대 항속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미니멈 드래그는 약간 왼쪽에 이렇게 와 있고 터보제트인 경우에는 이 양항비가 최대인 곳에서 약간 우측에 있는 것이 맥시멈 레인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은 이제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또 아니면 항공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항비가 최대인 지점에서 최대 항속거리 속도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대 채공 속도입니다. 다 중요한 개념들이죠. 여기 맥시멈 인듀어런스 스피드라고 했는데 이 인듀어런스라는 데는 뭐 참다, 견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채공으로 이렇게 한국어로는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고 딱 맞는 한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듀어런스 견딘다고 하는 것은 연료량을 채공시간으로 바꿔서 시간과 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인디어런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스피드가 붙은 거죠. 최대 채공 속도. 그래서 인디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최대 채공 시간이나 분 단위로 60분 단위로 이렇게
한 것을 인디어런스가 최대 제공 시간이 되겠고, 여기에 스피드가 붙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대 제공 시간은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공 시간은 연료 탱크의 연료량이 무한정 어마어마하게 싣고 있다면 제공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연료 소모율이 굉장히 효율적이면 또 오래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제공 시간의 의미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맥시멈 레인지 스피드처럼 항속거리처럼 또 여기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연료에 대한 최대 제공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주어질 경우에 그 얼마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연료로 나누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최소 연료량으로 이제 연료 소모율 최소 연료량으로 얼마만큼 오래 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최대 제공을 위한 연료 소모율 퓨얼 프로라고 하는데, 이 최대 제공을 위해서는 연료 소모율이 최소이어야 하겠습니다. 연료 소모율이 최소인 곳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추력 또는 항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이렇게 출력, 파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위에 거는 토탈 드래그 곡선이고, 아래는 파워 리콰이어드, 그래서 필요 마력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정된 곳에서 TAS를 곱해서 아래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점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이 곡선에서 이렇게 최대 제공 속도를 나타내는 지점을 골라내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출력, 파워는 프로펠러와 엔진이 같이 합쳐진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파워 리콰이어드가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이제 연료 소모율이 제일 적은 데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 제공을 위한 TAS가 되겠고, 앞서서 봤을 때 여기는 토탈 드래그에서는 최대 항속거리를 위한 TAS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나오면 이렇게 여기를 보면 되겠어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제공 속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제공 속도는 최대 제공을 위한 속도로 비행할 때 의미가 있고, 지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런 속도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착륙을 위해서 공항 근처나 위에서 채공을 하거나, 이제 이때는 채공할 때 이제 파워 사용량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지역을 탐색하는 경우,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채공하면서 그 목적된 부분에 맞게 이 파워를 줄였다 늘렸다 사용을 할 때에는 큰 의미가 이제 없다. 지상의 어떤 착륙이나 탐색을 위해서 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제공 속도는 맥시멈 인디어런스 스피드는 시간을 사용 연료로 나눈 것이 최대이고, 연료 소모율이 최소일 때 바로 최대 제공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 비행기 경우에 최대 제공 속도는 이 파워가 우리는 한글로 출력이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파워가 최소일 때 나타난다. 앞서 그래프에서도 한번 봤죠. 그래서 저고도에서 엔진과 프로펠러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료 소모율이 최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대 제공은
이 저고도에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고도에서 채공 시간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가 같은 내용인데 아래 거하고 그래서 이 최대 양항비가 되는 그 곡선에서 최대 항속거리 맥시멈 레인지 스피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소 피로마력 에서 파워 리콰이어드 미니멈 파워 리콰이어드에서 최대 채공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의 아까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두 개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도 같은 그래프입니다. 예, 다음은 속도 안전성, 스피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이 영역인데 하이어 스피드 레인지. 예,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거의 14주차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 종합하고 있는 것이라 사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항력공선에서 보듯이 오른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유해 항력, 패러사이트 드래그라고 했어요. 이 양력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기생하는 그런 드래그의 증가로 인해서 속도가 증가하면 전체 항력이 증가하게 된다. 예, 오른쪽 여기 하이 속도 안정 스피드 스테이블이라고 된 오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유해 항력이 증가하는 그래프이죠. 오른쪽.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유해 항력 위주로 증가를 해서 전체 항력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추력이 항력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어서 비행기의 속도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력 곡선이 이렇게 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돌풍으로 속도가 감속을 하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면 아래가 속도입니다. 아래가 TAS인데 여기 있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확 줄어드는 상태가 되면 이 패러사이트 드래그의 감소로 이 전체 항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항력보다 큰 추력이 아직 추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원래 속도로 가속을 시킨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행 영역 최소 항력 속도 이상 여기 가운데 이 최소 항력 속도 이상에서 비행기의 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스로틀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떤 돌풍이나 거스트라고 그랬어요. 잠깐의 교란이 있으면 그거가 지난 다음에 저절로 이 파워가 스로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래의 속도로 평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반면에 저속 영역 여기 제대 이 양항비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속과 근처 저속에서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속도가 감소하면 전체 항력은 증가한다. 인디우스드 드래그, 유도 항력, 양력을 발생시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윙팁 볼텍스가 주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여기서 돌풍을 딱 만나게 돼서 속도가 왼쪽으로 여기서 돌풍을 만나게 돼서 속도는 왼쪽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면 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죠. 속도가 줄어드는데도 항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파워를 스로틀을 보충하지 않으면 추력을 초과해서 이 항력이 추력을 초과해서 비행기의 속도를 더 감속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가 쭉 줄어들면서 항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서 파워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 항력 때문에 속도가 더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파워를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돌풍이 속도를 증가시키면 유도 항력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감소로 전체 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하항력이 추력보다 작아지므로 파워를 줄이지 않으면 이때는 반대죠. 파워를 오히려 줄이지 않으면 비행기 속도는 정상 속도보다 훨씬 가속된다. 예, 좀 헷갈리십니까? 전반적으로 이 가운데 최대 양항비 중심을 놓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항력도 증가하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속도가 스테이블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구역이 되고 반대로 이 최대 양항비를 중심으로 이 왼쪽 이쪽에서는 속도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하는 스피드 언스테이블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특정 고도에서의 직진 수평 비행, straight and level flight at altitude에서 어떤 고도에서 비행기가 직진 수평 비행 상태라면 이 양력과 무게가 같은 것이다. 그렇죠? 리프트와 드래그, 웨이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리프트는 우리 이 양력계수의 2분의 1 로 V 자승의 윙스팬 이렇게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밀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일정한 양력을 유지하고 줄어든 밀도가 이제 고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밀도를 보상하는 방법은 이 진대기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2분의 1 로브의 자승 정합인데 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도에 따른 고도에 올라가면서 밀도의 감소를 진대기 속도의 증가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진대기 속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합은 조종석의 속도계를 쓰는 IAS, Indicated Airspeed, IAS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동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IAS와 양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므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비행기는 IAS에서 일정한 양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TS는 증가하게 된다. 이걸 뒤집으면 이 동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TAS가 증가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 계획길이 읽혀지는 속도 우리가 그 시뮬레이터에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뭐 100나트, 90나트 이렇게 그게 인디게이티드 에어 스피드예요.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고도가 상승하면 TS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 에어 스피드 그래서 IS 인디게이트 에어 스피드가 100나트일 때 아래 한번 볼게요. 민시 레벨 이 평균 해수면에서 100나트일 때 TS도 100나트인데 이게 1000피트 단위인데 5000피트 올라가면 인디게이티드 에어 스피드가 100나트일 때 TS는 108나트 그 다음에 1000피트에서 117 15,000에서 126 2만에서 137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TS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기보다 이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면 TS는 증가하고 TS를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트루의 스피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간다. 그렇죠? 같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아래 true airspeed는 TAS는 usually 일반적으로 indicate airspeed보다를 초과한다, 많다. C레벨 이상에서 비행을 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다른 그림인데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 C레벨이고 indicate air speed와 TS가 C레벨을 해수면에서 동일한다. 그래서 under standard condition. 그래서 표준 조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항공우주학개론 배울 때 초반부에 국제 표준 대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15도씨 평균 해수면 그것을 이제 국제 표준 대기로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때 IS와 TS는 여기서 125마트로 동일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처럼 고도가 더 높은 고도가 될수록 less dense예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줄어들어서 TAS는 150나트처럼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압을 2분의 1 로그의 자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 특정 고도에서 요것을 이제 직진 수평 비행에서 결론적으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TS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4주차 2차시 항공우주학개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